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푸념 영상에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급은 안 하지만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하기까지 분주함은 있겠지만 앞으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히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겨울 작가님의 책의 말들이란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구독자 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운영자, 13년차 책 소개 프로그램 MBC 라디오 북클럽의 DJ, 누구보다 먼저 눈에 띄는 신간을 발견하고 함께 읽자고 퍼뜨리는 성실한 독자, 책 읽는 사람은 물론 읽지 않는 사람까지 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가 김겨울이 자신을 책 가까이 머무르게 한 글과 장서를 엮어 독서 에세이를 내놓았다. 대중에게 김겨울은 말하는 사람이자 책과 독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 책에서 김겨울은 읽고 쓰는 사람으로서 그간 대중에게 내보인 말과 행동 이면에 묻어둔 생각을 100권의 책을 통해 풀어놓는다. 책 좋아하는 이들은 물론 갈수록 책과 멀어지고 있는 이들, 주변 사람들을 책의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유익한 자극을 줄 것이다. 이불 속 손전등 아래서 밤새 책을 읽던 어린이 독자 시절부터 필독 도서와 추리 소설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읽고 책의 물성에 매료되기 시작한 청소년 독자 시절까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탐독하며 점점 더 책의 세계로 빠져들어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시기부터 책 사이에서 동분서주하다가 읽고 쓸 시간을 모두 빼앗겨 엉엉 울고 말았다는 최근의 어느 시점까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책은 100권의 책에서 책에 관한 100개의 문장을 골라 그 문장에 관한 김겨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100개의 문장 중 8개의 문장을 골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자가 위장에 탈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강유원, 책과 세계. 독서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다.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인간의 뇌에 독서는 너무 지루한 행위다. 글자를 배우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문단과 문단을 엮고 차근차근 그 말을 경청하고 선사시대라면 그 사이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도 남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책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무한한 책의 세계가 주는 지혜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책의 세계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두가 병든 인간인 것은 아니다. 병들지 않은 인간도 책을 읽는다. 병들지 않은 인간은 책의 세계를 관광객처럼 둘러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조각을 찾은 뒤 값을 치르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병든 인간은 책의 세계에 기꺼이 자신을 바친다. 어떤 이는 자신이 재물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책의 세계에 작은 벽돌 하나로 남아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세계가 번창하기를 소망한다. 같은 이유로 나 역시 사람들을 책의 세계로 유혹하고 싶어 한다. 사실 책 속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한 지혜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고 말함으로써 애서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변호하고 책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환상을 부순다. 그것은 그가 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 간절한 사랑이 개발의 논리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책을 존중하는 듯 말해야 하지만 꽤 무자비하게 책을 오용한다.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싱글맨. 어렸을 때는 책 위에 말도 안 되는 걸 올려놓으면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 아버지는 나에게 책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뜯어서 부스러기가 날리는 과자 봉지라든지 새로 산 신발이라든지 막 조립한 장식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책에서 내려왔다. 책을 존중하는 사람이 책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기에 내 방에는 책이 너무 많았고 책은 걷잡을 수 없이 방을 차지해 나갔기 때문에 책 위에 뭘 올려놓지 않으려면 약간의 고개를 감수해야 했다. 아버지와 달리 책의 내부에 좀 더 신경 쓰긴 했지만 나도 책을 소중히 생각했던 터라 책의 밑줄을 긋거나 페이지를 접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좋아하는 책은 더 그랬다. 한 번은 해리포터와 불의 잔 미국판을 언니가 빌려가면서 여기에 밑줄 그어가며 단어도 찾고 영어 공부도 하겠다고 하길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절대 안 된다고 발광을 했던 역사가 있다. 지금은 나도 책에 적당한 대우를 해준다. 라면 받침이나 모니터 받침으로 쓰지 않고 우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책장과 책상에 잘 모셔놓는다. 밥벌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잘 모셔야 한다.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페이지를 접거나 책 날개를 읽던 페이지에 끼워두는 만행은 별 거리낌 없이 하지만 책을 찢거나 망가뜨리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한다. 책을 성전처럼 모시는 태제와 책을 라면 받침으로 쓰는 안티태제를 넘어 책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쓰는 신태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책 모시기의 변증법이다. 아니다. 겨우 종이 묶음에 불과한 물건이 뭐라고 이렇게 소중할까? 책은 어떻게 늘 종이 묶음 이상의 것을 해내는 걸까? 책이 단순한 종이 묶음 이상의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책을 소중히 만지고 읽고 소화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따라, 누구를 읽고 왜 읽는가에 따라 조그맣게 축소되었다가 부풀어 오른다. 에이드리언 리치. 모순들, 그 흔적을 따라. 문턱 너머 저편. 읽을 책을 고르는 일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고르는 일과 비슷하다. 나는 음악 혐오를 읽을 때는 혼란에 빠진 예술가가 되었다가 사람, 장소, 환대를 읽을 때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었다가 단편 소설 쓰기의 모든 것을 읽을 때는 성실한 작가 지망생이 되었다가 유령 해마를 읽을 때는 인공지능이, 감옥의 몽상을 읽을 때는 수감자가, 웃는 경관을 읽을 때는 경찰이 된다. 나는 그 모두가 되었다가 그중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온다. 책에서 책으로, 또 책에서 책으로 통과하는 날에는 내가 책이 되어 사는 것만 같다. 전원이 들어오면 정신이 켜지고 전원이 꺼지면 정신도 꺼져서 띄엄띄엄 존재하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처럼 나는 사는 것만 같다. 책을 건너 다음 책으로, 그 책에서 또 다음 책으로 건너가면서 나를 지키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책에 의존하면서, 그래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책을 읽어야만 했던 시기나 영화를 봐야만 했던 시기는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던 시기와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정신을 입고 벗는다. 그나마 입을 정신이 있는 게 어디냐고 자위하기도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을 갈아입는 일이 내 맨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책을 옮기거나 먼지를 털어낼 때마다 거기에 시선을 던지고 띠지의 글을 읽고 우연히 어떤 페이지를 읽고 그렇게 조금씩 대부분의 내용을 흡수했을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 잘 알려진 대로 종이책 구매는 부동산 문제다. 종이책은 물건이어서 놓을 자리가 있어야 하고 놓을 자리는 집의 크기와 직결된다. 누울 자리만 간신히 확보한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책을 사들이기는 어렵고 그보다 넓은 집이라고 해도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한다면 책을 사는 부담은 가중된다. 책은 어찌나 물건인지 책이 늘어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정직하게 줄어든다. 내 소유로 된 집도 없는 주제에 책을 빌려볼 생각은 않고 자꾸만 사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책이 물건이어서 그렇다. 종이책은 물건이어서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심코 눈길을 줄 때마다 그 책은 마음에 쌓여 시간에 따른 풍화를 막는다. 책을 만지고 들고 옮기고 훑으면 희미하던 그 책의 상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 물리적 현실로 눈을 돌리는 순간 추상의 상태로 전환되는 비트와는 다르게 책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유자에게 조금씩 흡수된다. 무한한 서재에 대한 동경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장서가 많은 시립도서관, 상상의 모습으로는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이나 거기서 영감을 받은 장미의 이름의 도서관, 혹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SAC의 도서관 같은 장소들에 동경과 매력을 느낀다. 시간이 흘러 내가 천천히 지성을 잃고 침식되어 가고 그 사실에 절망을 느끼는 동안에도 수많은 책이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해줄 것만 같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킬 것만 같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날까지 책을 사모으고 싶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위로 속에서 생을 마감할 때 내가 누울 자리마저 책에 양보하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싶다. 수선용 테이프를 책에 펼치는 부분에 붙이고 있었다. 정미경, 나의 피투성이 연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망가진 책 구출 무용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온통 젖은 책을 누군가는 냉동실에 넣고 누군가는 난로가에서 말리고 누군가는 거대한 사전으로 눌러놓고 누군가는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고 나도 걸핏하면 가방 속에서 물병과 만나 엉엉 울어버린 책을 달래느라 별짓을 다 했던 역사가 있다. 교과서는 대체 왜 이렇게 잘 우는가? 이건 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정념이 물을 벽 너머로 통과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척 아끼는 책이 커피로 얼룩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찍히면 순간적으로 심장의 고통이 느껴진다. 악! 휴지로 커피를 닦아내도 갈색 얼룩은 덩그러니 남는다. 모두가 알고 있다. 이미 무슨 짓을 해도 책을 처음 산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어차피 책은 원래 해진다. 오늘의 커피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변색되고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수성가를 만나면 책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트위터에서 제영책 수선이라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 계정에는 종종 책을 수선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올라온다. 페이지가 뚝뚝 흘러내리는 오래된 사전도 덜렁덜렁 춤추는 표지도 다 떨어진 책 등의 실도 약품과 도구를 통해 차근차근 복구된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던 책들이 마법처럼 말끔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을 때가 있다.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필독 도서들 뿐인데 그것들은 금세 읽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 역시 하나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다. 아고타 크리스토프, 문맹. 필독 도서 목록이라는 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셜록 홈즈 전집도 없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없고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도 없다. 이 사실을 슬퍼한 청소년 김겨울은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추리소설을 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디스토피아를 좋아하게 된 게. 물론 필독 도서에는 좋은 책이 많고 심지어 재미있는 책도 많다. 탈무드는 재치가 빛나 의외로 재미있었고 오웬이 단편집이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같은 책은 꽤 감동적으로 읽었다. 브론테 자매의 소설이나 윤동주의 시집처럼 유명한 책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수다를 떨 만한 교양이 된다. 그런 책으로 심성을 가꾸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며 나 역시 그런 책들을 읽고 자랐다. 그렇게 강제로라도 책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능력도 책을 펼치는 습관도 길러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같은 필독 도서 목록을 받고도 누군가는 애서가가 되고 누군가는 책과 연을 끊는 것을 보면 결국 책과의 인연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필독 도서에 독후감을 써내라고 하면 신이 나는 건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던 학생들이었고 책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가장 얇은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대강 검색해 글을 완성하곤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 역시 삶에서 언젠가는 책을 찾게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평생 책과 담을 쌓고 살다 군대에서 처음 책을 읽기도 하고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다가 겨울 서점을 보면서 오랜만에 책을 읽기도 한다. 책은 삶에서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글자와 눈앞에 있는 멋진 세밀화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덮어버린 책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조르주 아간벤, 행간. 책을 연료로 삼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나니 피곤한 때에 내키지 않는 책을 읽어야 할 때가 종종 있고 그럴 때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생긴다. 이걸 지금 읽으면 100% 잠들리라는 사실을 수정구슬 하나 없이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읽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책을 펼친다. 읽다 보면 어떤 환각 상태에 접어드는데 그건 눈이 반쯤 감겼지만 눈동자는 문단을 훑어내리고 페이지는 넘어가는 동시에 어지러운 와중에도 드문드문 내용을 기억하는 그런 상태다. 나에게는 이 상태로 책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발달시키는 능력의 종류는 다종다양한 법이니까. 책이 좋은 수면제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사실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지 않고 뇌를 억지로 셧다운시키지도 않는 건강 친화적 수면제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사실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는 건 꽤 남는 장사다. 잠에 들거나 어찌되었든 책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요상한 상태를 잊게 되기도 하지만 수면제로서의 책을 고르는 요령은 어렵지 않다.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자극적인 주제의 책 말고 적당히 어려우면서 적당히 관심 없는 책이라면 완벽하다. 너무 어렵거나 완전히 관심이 없는 책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핸드폰을 향할 것이므로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책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필독도서? 갓 태어난 손주를 위해 나탈리는 플라톤의 비밀이라는 책을 선물한다. 기메리,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책은 선물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인 듯하다. 상대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선물한 책의 행방도 장담할 수 없다. 반대로 상대가 책을 좋아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일 수도 있고 그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잘 아는 사람에게 맞춤형 책을 주거나 선생님이 제자에게 주거나 혹은 책이 어떤 취급을 받든 괜찮다고 생각할 때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작가가 되고 나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내 책을 주는 경우다.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작가 몫으로 몇 권을 보내준다. 많은 분량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을 줄지 고심하게 된다. 책을 준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사서 사진을 보내오는 친구들도 있고 책을 주는 김에 만나서 근황을 나누게 되는 친구들도 있다.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왠지 책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전에 나에게 자신의 책을 보내준 작가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사람한테 보내려면 이 사람도 보내야 하는데 둘 다 보낼까? 둘 다 보내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반경을 넓혔다, 좁혔다 하기도 한다. 쑥스러운 선물이다 보니 한껏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쓰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제 책입니다. 버리지 말고 보아주십시오.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도 부끄러움 51%와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 49%로 선물하게 될 테지만 부끄러움이 51%니까 취향에 맞지 않아 읽히지 않아도 펼쳐지지 않은 채 책상 구석이나 책장으로 직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책을 선물 받았는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